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두 분인데 첫 번째 주인공이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론스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긴 것을 두고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공이다라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공 아니다. 숟가락 얹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들어보시죠. 갑자기 어제 오후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이겼구나 싶었어요. 졌으면 김민석 총리가 거기 약 팔아 나오겠습니까?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천억 지켰습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준 7천억보다 3천억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론스타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론스타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이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 거는 것에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까요? 반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승산이 낮은 불복 절차 진행 집중 운운으로 희망 고문으로 계속 호도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심 올라가면 다시 판단이 그게 아니에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툴 수가 없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 거죠. 승산이 없는 소송을 왜 하냐,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영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4천억이 영원이 됐습니다.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된 셈이죠. 하도 반대를 하니까 대정부질에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어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이냐, 당시 경제관료들 이걸 지금 이 단계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후벼파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저희의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입니다.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배상금 영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는 한동훈 장관 보러 소송하지 말라더니 이기니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정청래 대표, 전현희 의원 등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업적 공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가로채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다. 새 정부가 한 일은 없다. 국민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 안용환 의원님, 그때도 들어봤듯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했었고 항소를 하는 건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다. 확률도 낮은 거 왜 하냐라며 되게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총리, 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다 얘기를 하시니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한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아마 론스타 측에서 보면 더 어리둥절할 것 같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국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국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보여진다는 게 좀 부끄럽고요. 만에 하나 론스타가 지금 이제 다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걸 졌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건 뭐 논란거리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앞서 뭐 녹취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승소율 제로다. 왜 하느냐? 돈이 아깝다. 변호사비 아깝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뭐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 이건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죠. 낯뜨거운 얘기다.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당직자, 민주당 당직자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도 질 줄 알았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만든 해당 관료들에 감사한다.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 정도면 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뭐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전 대표의 공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끈질기게 했고 전 정부에서 국제 관련 업무를 하는 국을 승격시켜서 전문가를 이제 앉혀서 승소를 하게 된 건데 저는 결국은 공무원들의 승리입니다. 묵묵히 일해온 정권이 교체되든 어쨌든지 간에 묵묵히 일해왔던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왜 김민석 총리가 나옵니까? 저 여기가 지금 이 사건이 대내적으로 속된 말해서 부끄럽게 만든 것은 김민석 총리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입니다. 저 건은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든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실무 당사자인 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쭉 내용을 보도자로 뿌리면 되는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하니까 뭐야 무슨 의도지? 그러면서 또 거기에 한 숟가락 얹었어요. 새 정부의 공이다. 그러니까는 김민석 총리가 요즘 자꾸 화면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뭐지? 내년 지방선거 때문 아닌가? 뭐 일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스토킹을 하고 다닌다. 오세훈 하는 일에는 종종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다닌다. 그리고 TV에 나오기 위해서 뭐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지적가 있습니다. 뭐 그 지적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건 총리가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가 나서서 4천억 회수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해당 부서의 장이거나 실무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문제를 총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총리가 나설 사안은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꾸 저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총리의 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김 총리에 대해서는 뭐 고발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심이 들어가면요. 본인은 숨긴다 하더라도 다 보입니다. 공직자는 사심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강한 비판,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때 반대는 하지 말았으면 지금 현 정부의 쾌거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이었던 송기호 비서관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론스타 승산이 있다는 한동훈 확률 0%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대역죄인 될 것이다. 대역죄인과 확률 0%라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 쾌거다 이러니까 어리둥절하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정치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전체 양심이 없는 얘기. 양심이 없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뭐 승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반대하고 내용 막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재명 정부의 쾌거인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
이 취소 관련된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손끝만큼 눈곱만큼이라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래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최후 변론이 정권 출범 전이었다면서요. 지난 1월이었어요. 1월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선고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아니 전에 반대를 안 했다고 나면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말이 안 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때 한동훈 전 대표가 야당 공격받으면서 그냥 항소 포기하고 의지를 끊어버렸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온 거죠. 물론 국제법무국,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국제법무국도 사실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법무장관을 하면서 신설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왔는데 패소했잖아요. 근데 패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하느냐 항소를 하느냐는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의지였고 소신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 항소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그 막 엄청난 공격. 지면은 네가 돈 물어낼 거냐 네 돈으로. 지금 똑같죠. 항소 포기하고 나서 추징 안 되면 이거 옹호했던 민주당 정청래 뭐 다 돈 물어낼 거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공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겼으면 뭐 그냥 뭐 전 정부랄지 한동훈 대표의 칭찬은 못할 망정 뭐 실무 담당자나 그리고 저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장관이 나와서 해야죠. 이걸 총괄했던. 근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하니까 이건 뭐지? 그렇게 반대해놓고 그런 굉장히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꼭 잘못된 거 있으면 전 정부 책임 돌려왔잖아요. 근데 전 정부가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또 가로채려고 하는. 이게 아무리 정치지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할 판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승소이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거를 이렇게 정쟁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쾌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대표님. 예,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요. 당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또 비판했을 거예요. 론스타에. 왜냐하면 4천억 원을 그냥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로서는 그 당시 론스타는 알다시피 사모펀드로서 그 국내에서 투기 자본으로 먹튀 논쟁이 있었고 굉장히 국민적 지탄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론스타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일부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1.6% 승소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준비가 잘 됐느냐.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잘 모아져서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승소에 대해서 결정을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법무국을 만들어서 준비를 차분하게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2022년 8월에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네 공이다 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오랜 기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에요. 우리의 승리예요. 예. 다만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 답변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어서 이걸 짚고 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그 경제 관료들의 일부가 론스타가 먹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헐값 매각 문제하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이 론스타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이제 법적 심판은 어려워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먹튀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승소 과정을 꼭 백서로 만들어서 뭐가 원인이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는 저는 뭐 이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론스타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 4천억 지킨 게 잘 됐죠. 그것 지킨 것도 다행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적으로 론스타가 그런 이 우리나라의 국책 역할을 했던 공적 역할을 담당했던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아무 세금도 안 내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잘못해서 1차 소송에 지고 2차 그 재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결과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항소가 중요한 겁니다.